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정하긴 해야 될 엘보 팀분들 모셨습니다. 오늘 제작 발표회 바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제작 발표회에서 간단하게 제가 이 공연에 대해서 기획을 좀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이제 각 작품에 대한 소개와 함께 어떤 식으로 지금 연습 진행하고 계신지 그런 이야기도 한번 나눠보자 합니다. 일단 제 소개를 먼저 해드리면 저는 이번 작품 오늘 정하긴 해야 될에 관찰이라는 이 포지션으로 참가하고 있는 정지수입니다. 네, 오늘 정하긴 해야 돼라는 작품은 이 창작집단 엘보의 네 구성원이 각자의 역할을 바꿔가면서 만든 네 편의 극으로 이루어진 작품입니다. 그래서 네 사람 모두가 작가이자 연출 그리고 배우로 참여를 합니다. 이 창작집단 엘보는 2022년에 결성하여서 지금까지 이제 연출 최기용, 작가 최원영, 그리고 이기석, 김민주 두 배우가 각자의 포지션에서 같은 바 역할을 수행하면서 이 연극을 만들어 왔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쌓이면서 이제 각자의 역할과 그 경계에 대한 질문들이 자연스럽게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하긴 해야 되는 이러한 질문을 다루는 공연입니다. 그래서 작업 속에서 엘보의 네 사람은 기존에 맡아왔던 역할에서 벗어나 서로의 자리에 서봄으로써 배우가 연출, 그리고 연출이 배우, 작가가 배우 이런 식으로 창작의 구조를 좀 바꿔 그래서 뿐만 아니라 주로 외주를 맡겼던 포스터 제작이나 아니면 예약 관리, SNS 운영이나 영상 편집까지 공연을 만드는 데 필요한 모든 일들을 네 사람이 직접 수행합니다. 제가 관찰로서 지켜보았을 때 단순히 이건 어떤 역할을 체험하기 위한 작업은 아니라고 느꼈어요. 그래서 어떤 역할이 바뀌었을 때 각자 결정의 권한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책임이 누구에게 돌아가는지, 그리고 그 변화 속에서 작가와 배우, 연출이라는 부분은 여전히 또 유효한지 이런 것들을 직접 이 네 사람이 부딪히며 묻기 위한 좀 시도에 가깝다고 느꼈습니다. 이 질문은 사실 어떤 팀 안에서의 이야기에서 끝나지 않고 지금의 연극 창작 환경으로도 이어지는데요. 가령 이제 청년 창작자 지원 사업 안에서 배우라는 순수 배우라는 이 포지션이 때로는 원천 창작자가 아닌 단순한 실현자로 구분된다는 부분에도 이 팀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연극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다 보면 이 배우가 단순히 어떤 정해진 걸 수행하는 사람이 아닌 그런 제안과 판단, 움직임과 발화가 작품에 많은 영향을 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창작과 실현의 경계는 어디 있는지도 질문을 합니다. 엘보 팀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명확히 정해주었다기보다는 어떤 이 과정을 통해서 질문을 구체화하는 방식으로 공연을 여러분께 선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정하긴 해야 돼라는 이 말 자체가 결국 어떤 식으로든 공연을 만들어지기 위해 수많은 순간 결정을 내려야 하고 그것들을 통해서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하고 누군가 그것에 대해 말을 해야 되는 시기가 오는데 그런 것들을 가장 잘 압축한 그런 제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사람이 각자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만든 짧은 극이 어쩌면 각자가 맡아왔던 역할을 가장 낯설게 바라봄으로써 가장 가깝게 바라보는 그런 방식이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각자의 작품 소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작품은 이제 최기용 김민주 연출의 작품인데 김민주 연출님께서 먼저 이 작품에 대한 소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연출 김민주입니다. 네, 제가 수정면을 맡았는데요. 저는 이 작품을 내가 선택한 삶이라고 생각했던 게 정말 내 선택이었을까라는 질문에서 시작했습니다. 좋아서 시작한 일이 어느 순간 삶이 되고 싫어져도 방향을 잃고도 계속 걷게 되는 사람들의 모습을 담았습니다. 결국 우리가 자유롭게 선택하고 있다고 믿는 것들에 대해 무엇을 감당하고 있는지 함께 생각하고 싶었습니다. 네,
작가님 그러면은 자기를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예, 저 첫 번째 작업 작가로 참여하게 된 최규용입니다. 네. 제가 원래는 연출을 좋아하고 또 배우를 좀 오래 했었는데 작가란 포지션이 굉장히 낯선어요. 물론 일부 장면을 써본 적이 있거나 뭐 각색을 해본 적은 있어도 이렇게 온전히 한 작품을 만들고 그거가 연습되고 공연화 올라까지 올라가는 과정은 처음 겪고 있습니다. 글은 어떤 역할과 포지션에 따라서 책임져지는 것들, 자기가 맡게 되는 권한 혹은 의무,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질문에서부터 출발을 좀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연극이란 걸 하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 특히 어떤 사회 위치성과 경제에 관련된 것들을 고민을 하다가 이 모든 고충이 어떤 개인의 선택과 개인의 삶의 태도의 문제라면 이 모든 문제가 개인의 것으로 귀결되는 것이 좀 싫었어요. 그래서 좀 노골적으로 이거를 한 개인의 문제에서 사회적 시스템의 문제까지 좀 걸고 넘어가고 싶었다라는 생각을 좀 강하게 했고요. 그래서 선언문이라는 형태의 글의 형식을 좀 채용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옆에 계신 배우님들이 연출님들이 좀 힘드실 텐데, 그래서 그 형태 자체가 일반적인 어떤 서사나 인물의 이야기라기보다는 일종의 정말 작가로서 하고 싶은 말들을 마음껏 좀 막 떠들어 놨습니다. 자기는 이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두 배우분께도 이 작품의 소개를 한번 부탁드리고 싶은데 배우분들께서 생각하시는 이 작품이 어떤 작품인지 혹은 본인이 이제 연기하시는 캐릭터는 어떤 캐릭터인지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첫 번째 작품에서 배우를 맡게 된 이기석입니다. 이 작품의 첫 번째 장면에 7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요. 이 7이라는 인물은 톰의 독백을 시작으로 해서 자신이 처음 연기를 시작했을 때부터 지금의 나의 모습까지 쭉 돌이켜보면서 자기가 걸어왔던 길에 대해서 한번 되짚어보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연관칠이 같이 길을 걷다가 그 길을 걸어가면서 길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에피소드가 나와 있는 작품이고, 세 번째는 선언문을 통해서 저희가 지금까지 해왔던 연극 환경, 그런 것들, 저희가 당연하게 느껴졌던, 당연하게 생각해왔던 것들을 당연하게 바라보지 않으려고 하기 위한 선언문들이 있는데요. 그거를 통해서 저도 제가 연극을 해오면서 어떤 작업 환경이나 그런 시스템에 대해서 다 당연하게 느끼고 그렇게 해와야 됐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들을 좀 더 개선할 수 있고 앞으로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방향이 있는 그런 장면인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역할을 맡은 최영원이라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평상시 보통 연극을 쓰거나 번역을 하는 일을 많이 해서 배우라는 이 포지션이 굉장히 낯선 상태로 대본을 받았는데요. 그래서 더 어려웠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게 어떤 드라마의 형태의 극도 아니고 선언문의 형태의 텍스트인데 이걸 나로서 발화를 해야 되는지 배역으로서 발화를 해야 되는지 인물이라는 게 안에 있는 건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처음에는 복잡하고 혼란스러웠던 것 같고, 그 점에 있어서는 우리 이 팀원들과 같이 조율을 해가면서 맞춰가고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그 요리동물원의 토음 대사를 독백을 제가 해야 되는데 그게 너무 뭐랄까요 쉽지 않은 도전이라고 해야 될까요? 심지어 어제는 이제 대본을 놓고서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대본을 못 놓겠더라고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왜 대본을 놓으면 못하겠다라는 대본이 뭘까요? 저의 뭐 방패인가요? 아니 심지어 어저께는 공연 때도 안 볼 테니까 대본을 들고 하게 해달라고 요청하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이러한 연습 과정을 지금 겪고 있고요. 그래도 잘하고 싶은 마음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열심히 끝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포지션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일일 것 같은데 특히 이 첫 번째 작품 같은 경우에는 아까 다른 작가분이나 배우분들도 말씀하셨듯이 일반적인 어떤 드라마의 형태가 아닌 선언문의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연출적으로도 좀 고민이 많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익숙하지 않은 연출에 지금 하고 계신 건데 연출님의 어떤 연습실에서의 그런 생각이나 혹은 어떤 에피소드 같은 게 있는지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번 작업을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게 사실 이 연출을 맡은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사실 저는 원래 본인이 배우기 때문에 사실 글을 쓰는 거는 그 전부터 제가 글을 한번 써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그리고 그 전에 뭐 낭독극 형태의 글을 이제 쓰는 작업도 한 적이 있고 뭐 아니면 그 전에 작업을 하면서 이제 장면을 쓰기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글을 쓰는 거는 그리고 다른 역할 포지션보다는 조금 그래도 심리적으로는 가까웠던 것 같아요. 근데 연출은 제가 정말 해본 적이 없어서 너무 힘들더라고요. 너무 스트레스 받고 다른 것도 물론 그렇지만 이제 처음에 제 머릿속에 그림이 없는데 이제 연습을 시작하는데 리딩이 끝났어요. 리딩하고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제 머릿속에 그림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전 아무것도 모르는데요? 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뭔가를 제가 제시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제가 배우일 때도 어쨌든 제가 배울 때 연출에게 바라는 점 혹은 제가 연습 과정에서 연출을 바라봤을 때 연출을 연습실에서 했던 것 그런 것들 저한테는 이상적인 연출의 그림이 있으니까 내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나는 그럴 준비가 안 돼 있고 이 작품의 그림이 어떤지 모르겠고 차라리 드라마가 있으면은 이제 전공을 했으니까 인물과 뭐 분석하고 뭐 이야기 서사나 막 이런 거를 또 그릴 텐데 이게 서사구조의 드라마가 아니니까 뭔가 연출적인 기발한 아이디어를 제시해야 될 것 같은 거죠. 근데 그런 게 없으니까 이제 그러면은 내가 배울 때 이걸 어떻게 할지를 생각을 해보자라고 접근을 하니까 이제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데 저렇게 하면 되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연습실에서 배우들한테 지금 달려 뛰어 흠집 지금이야 지금 대사해 아니 멈춰 이런 식으로 되게 폭력적이게 마치 배우를 도구 다루듯이 그렇게 하는 저를 발견하면서 또 한 번 반성하게 되는 그런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예. 아주 배우분들이 아주 고생하셨을 거예요. 네. 네, 아마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잘 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욕구들이 있다 보니까 익숙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방식을 하다 보면 또 나도 모르게 또 새로운 어떤 나의 방식들을 발견하게 되고 그 방식들이 또 어떻게 받아들여질지도 또 이야기가 되고 있는 그런 연습실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작품에 관해서는 가장 먼저 보게 되는 작품이기 때문에 가장 메시지도 어떻게 보면 직관적이게 다가오기도 하고 아마 네 분이서 이 작품을 왜 첫 번째로 배치했는지도 실제로 보시면 좀 더 확실히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작품 소개로 한번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네, 자리를 좀 이동을 해볼까요? 네.
번째 작품은 최영원작 그리고 이기석 연출 작품입니다. 연출님과 작가님께 한번 작품 소개를 들어보고 싶어요. 두 번째 작품 연출을 맡은 이기석입니다. 최영원 작가가 쓴 작품인데요. 이 작품의 주인공은 작가입니다. 글을 통해서 세상과 소통하는 작가인데 대화가 어렵고 그리고 다른 연습실에서는 일상생활에서는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에 대해서 답답함을 느끼고 이제 숨이 막혀오는 그런 심리적인 압박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대화가 뭘까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고 이것은 단순히 어떤 다른 사람과 나 그리고 소통에 있어서 누군가의 말을 무시하거나 침묵하거나 배제시키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원하는 것들이 다름으로 인해서 거기서 오는 어떤 충돌이 생기고 그리고 그것들에 대해서 답답함을 느끼고 자기가 자신의 말들이 뭔가 닿지 않음을 느끼게 되는 그런 순간들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작품을 통해서 정말 소통이라는 것은 뭘까, 대화는 뭘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보게 되는 그런 작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작가님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영원입니다. 네, 이 작품의 작을 맡았고요. 글을 썼습니다. 그래서 저는 뭔가 말이 안 닿는 순간에 대한 이야기를 쓰고 싶다라는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작품 집필을 시작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한 작가의 이야기예요. 자신에게는 되게 소중한 글을 지키고자 뭔가 애쓸수록 눈물이 갑자기 찬다거나 자신의 목소리를 못 낼 수 없다거나 뭐 그런 상황을 맞이하는 작가의 이야기인데요. 소통되지 못한 어떤 상황 그리고 작가에게 있어서 어떤 작품의 위치 그리고 연극 만드는 창작 과정에서의 작가의 어떤 위치 생각할 수 있는 어떤 글을 쓰고 싶었던 것 같아서 이렇게 작품을 썼던 것 같고요. 그냥 막힌 싱크대처럼 어떤 말을 밖으로 못 나가고 안에 고이거나 그러잖아요. 그 현상을 통해서 그 너머의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그런 작품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일부 팀 분들은 이제 최영원 작가라는 그 작가의 글에 익숙할 것 같아요. 여태까지 뭐 연출로서 배우로서 많이 접해봤을 것 같은데 그에 반해서 이기석 연출이라는 연출은 정말 좀 새로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 그 두 배우분께서는 이 어떤 익숙한 글과 새로운 연출과 어떻게 만나고 있는지 또 한번 이야기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번 저희 두 번째 작품 글은 저희가 작년에 공연했었던 톤지루와 내용은 다르지만 글의 형태가 굉장히 유사하거든요. 어떤 말하는 인물의 습관이라든지 그리고 한 인물과 다른 인물의 관계성이라든지 경향성 이런 것들 그런 게 매우 유사해서 사실 저한테는 글은 사실 굉장히 익숙한 구조였습니다. 대사들도 그렇고요. 근데 이제 가장 크게 다른 점이라고 하면은 역시 연출이죠.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이런 미숙한 연출을 처음 해봤어요. 그런데 이제 또 제가 너무 잘 아는 사람이기도 하니까 그리고 사실 저 연출님도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거든요. 또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또 연출님이 이 작품을 얼마나 이제 연출하기에 어려워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제가 아마 다른 팀에서 다른 연출과 작업을 할 때에 보이는 태도나 어떤 그런 것들을 일절하지 않았어요. 일절하지 않고 질문도 하지 않았어요. 왜냐면은 질문을 하는 순간 멘탈이 와르르 무너질 것 같은 예감이 들어서 꼭 참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우 이제 연기를 할 때 좀 이런 방향성 이런 것들을 연기로 제시를 했죠. 말로 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말을 하면은 또 고장나시기 때문에 연기로 다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두 번째 작품은 이거 어때요 연출님? 하는 좀 이렇게 실어 나르는 그런 작업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는. 네. 저는
연기를 해왔었던 기간이 길었음에도 불구하고 좀 오랜만에 연기를 하게 돼서 아 맞다 연기 이거 좀 빡센 거였지 라는 생각을 좀 요즘 하고 있고요. 분명히 인물이란 게 있는 대본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어떤 그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집중해서 하기가 좀 개인적으로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나 이제는 연기 잘 못하겠다.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연습실에서는 뭐 민주 배우님하고 약간 결이 좀 다른데 왜냐면 제가 자꾸 이렇게 좀 떨어져서 보게 되는 경향이 있어서 안 그러려고 또 오히려 좀 말을 좀 아끼려고 좀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단 포지션, 그러니까 배우가 뭐까지 말해야 되지? 뭐까지 말하면 안 되지? 뭐 이런 고민들을 중간중간에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연습실에서 내가 선을 넘나? 아닌가? 뭐 그래서 그런 지점들을 조금 고민하면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혹시 아무래도 연극을 만듦에 있어서 가장 연습실에서 말을 많이 하는 또 역할이 연출이다 보니까 연출이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서 다른 사람들도 많은 영향을 또 받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 작품 같은 경우에는 구성원들이 익숙한 글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어떤 식으로 이게 배우와 연출이 이 텍스트를 만들어 가는지를 또 주목을 해서 보면 또 재밌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작품 또 자리를 바꾸는 시간이 왔습니다. 네, 그럼 세 번째 작품에 대해서 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기석작 최기웅 연출 작품입니다. 네, 연출을 맡은 최기웅입니다. 놀랍게도 익숙한 포지션인데도 역시 어려워요. 그리고 글에 대해서도 어떻게든 좀 신뢰를 하고 배우들도 어떻게든 신뢰를 하고 가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이게 잘 진도가 제일 안 나가요. 제가 뭐 작가보다 뭐 배우보다 연출을 할 때는. 이 작품은 한 두 명의 인물이 길을 같이 걷고 그 길을 걷는 과정 그리고 이제 그만 걷겠다 다른 길을 찾겠다 혹은 나는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과 다른 삶을 살겠다라고 말하는 일종의 자기 고백서 같은 글이라고 판단을 했고요. 근데 여기서 어떠한 결정을 내리는 개인,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예술이란 걸 해온 혹은 연극이란 거를 해온 곳에 어떤 힘든 고충, 어떤 자기가 이거를 지켜놓은 시간의 숭고함 뭐 이런 식의 접근보다는 자기 자신을 무엇으로 호명할 수 있는지 스스로를 내가 연극이란 혹은 예술가란 이름이 없이 나는 무엇으로 이 앞을 더 헤쳐나갈 수 있는지 아마 그 지점을 좀 더 주목해서 지금 접근하고 있습니다. 작가님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세 번째 작품을 쓴 이기석입니다. 사실 저는 작가를 그러니까 글을 처음 써봐서 위기나 다른 글들은 조금 써봤지만 희곡 작품을 쓴 거는 처음이었어서 이번 작업을 시작할 때 도대체 뭘 써야 될지가 막막했었어요. 그래서 그 옆에 계신 김영출님과 막 얘기를 해보다가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시작했는지부터 한번 생각을 해봐라 이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그런 고민들과 생각들을 늘어놓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생각과 고민들을 정리한 게 이번 글이 됐는데 여기서는 이제 오늘과 정아라는 두 인물이 나오는데 오늘이 이제 길을 가다가 신발이 안 맞거나 이제 힘들어서 계속 쉬자고 합니다. 가다가 쉬고 가다가 쉬고 그러다가 뭔가 이 길이 아닌 것 같고 이 신발도 안 맞는 것 같아서 더 이상은 못 참겠다 하고 이제 나는 다른 길을 가겠다라고 이렇게 하는 글인데요. 사실 여기 두 인물이 나오지만 처음에는 A와 B였습니다. 사실 그 A와 B는 제가
이렇게 고민을 하면서 이렇게 주변 이 길을 가는 게 맞는지 연극을 더 하는 게 맞는지 오래전부터 고민을 계속 해왔었는데 그때부터 주변에서 많은 얘기들을 해주셨어요. 좋은 말도 많이 해주시고 그랬었는데 근데 결국에는 제가 포기하지 않고 지금까지 오게 된 건 결국 저 자신과의 대화에서 제가 포기할 수 없어서 지금까지 온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금 이 순간에서 저는 이제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고민을 좀 담아봤습니다. 네, 사실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거는 그렇게 다시 돌아보다 보니 제가 배우를 했었는데 그 배우에 대한 역할에 대해서 좀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됐어요. 지금 저희가 원천 창작자에 대한 그런 고민도 많이 했었는데 배우는 정말 단순 실현자인가? 원천 창작자라고 불릴 수 없는가? 라는 그런 고민도 많이 하게 되는 그런 작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글을 쓰다 보면 또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나의 이야기나 주변 이야기들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글에 배어나오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두 배우분들께서는 특히 이제 영원 배우님 같은 경우는 오랜만에 무대에 서시는 그 어떤 익숙하지 않음을 또 함께 해야 하는 민주 배우님도 계실 것 같은데 실제로 이 작품 또 꽤 작가의 어떻게 보면 자전적인 이야기가 많이 녹아들어 있는 작품이기도 해서 그 부분 또 작가를 잘 아는 사람들로서 어떻게 또 연습을 진행하고 계시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이번 작품 같은 경우에서는 움직임이 조금 위주가 되는 어떤 연습실이었어요. 근데 제가 굉장히 취약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조금 힘들었던 점이 있었고 상대 배우에게도 좀 부담을 주는 면도 있는 것 같고 연출이 원하는 그림이 안 나올 것 같다라는 어떤 부담감도 있었고 이 단기간에 노력해서 된 문제인가 싶기도 하고 하지만 어떻게든 믿고 가야 되지 않나라는 어떤 그런 마음들이 계속 상충하는 연습실의 어떤 과정의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지금도 진행형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제가 배우라는 포지션을 맡게 되면서 느꼈던 거는 정말 배우라는 포지션이 작가 못지않게 글을 많이 읽어봐야 된다. 물리적으로 외우기 위해서라도 엄청 읽어봐야 된다. 야, 저들은 작가의 글을 가장 많이 읽는 사람이구나 하는 거를 조금 알게 되는 시간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저는 사실 이기성 작가님의 글을 하는 거는 뭐 당연히 처음이죠. 처음 쓰셨으니까. 근데 이렇게 연기를 하면서 어떤 작가가 생각나는 그 작품은 없었던 것 같아요. 이제 연기를 하면 네, 그것도 처음이었고 그래서 사실 이제 애정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관계가 있으니까 좀 더 약간 대사를 할 때 이제 뭐 전달을 하려고 왜곡하지 않으려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대사를 하는데 이 말이 자꾸 어딘가 앉아있는 이기성 작가한테 가는 느낌이 자꾸 드는 거죠. 그게 그랬고, 그리고 또 이번 작품에서 이제 연기를 이제 영원 배우니까 하는데 제가 대학교 졸업하고 한 연극 중에 연기자를 배우를 하고 싶지 않은 사람과 연기하는 건 또 처음이라서 사실 뭐 이거는 뭐 잘한다 못한다 이런 수준의 얘기를 하는 게 절대 아니고요. 그러니까 어떤 의욕과 어떤 욕구, 욕망 뭐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건데 정말 종종 얘기를 하시거든요. 다시는 배우를 할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이런 배우와 또 하는 거는 또 처음이라서 어떻게 하면은 잘 이제 달래가면서 이제 같이 연기를 할 수 있을지 좀 그런 거를 중점으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이거 관련해서 작가랑 연출이 이제 작품 얘기를 하거나 대본 수정 방향 얘기하거나 미룰 얘기를 하면
작가님이 인물하고 분리가 안 돼요. 아, 그러니까 대본을 얘기를 하면 그러면 형 사실 저는요 자기 얘기를 합니다. 그걸 새벽 2, 3시까지 해요. 그러니까 이게 작품 얘기를 하는지 자기 얘기를 하는지 그게 분리가 안 되는 작가랑 작업을 하니까 야 이게 보통 일이 아니네. 뭐 거기다가 심지어 연습실에서 배우 한 번 이렇게 옆으로 움직이게 하려면 설득을 해야 돼요. 너가 왜 일어나야 되는지, 너가 왜 옆으로 굴러야 되는지. 그러고 있습니다. 네. 아 제 얘기인가요? 아니에요. 아무래도 항상 이게 에너지 레벨. 사실 배우분들은 이게 배역에 굶주려 있고 무대에 굶주려 계신 분들이 많은데 또 그런 분들과 함께 연기하다가 또 새로운 분과 함께 새로운 사람들과 함께 취약한 부분이어가지고 네. 취약한 근데 사람마다 사실 또 각자 잘하는 게 있고 해오던 게 있고 또 사실 이번 어떤 작품의 취지도 또 그런 것들을 또 경험도 하고 함께 그 과정을 겪는 것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과정을 지금 겪고 있는 또 작품이 아닌가 서로에게. 네, 그럼 마지막 작품 이야기를 또 해보고자 합니다. 김민주 작가, 최원영 연출의 작품입니다. 안녕하세요. 연출 최영원입니다. 작품 소개 간단하게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작품은 김민주 작가의 따끈따끈한 신작이고요. 작품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면 이야기 소개를 잠깐 좀 해드리면 혁명을 이제 당일에 앞두고 약속 장소를 잊어버린 한 혁명가 체게바라의 이야기입니다. 이 체게바라라는 사람이 약속 장소를 잊어버려서 여러 군데 이제 연락을 돌리는데 아무도 자신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전 동료인 스탈리라는 인물이 체게바라를 찾아오게 되면서 서로 이제 혁명에 대한 엇갈린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2인극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작품을 제가 처음 받아봤을 때는 그냥 공동 창작에서 연극은 과연 누구의 것인가를 좀 적극적으로 이야기하는 글이지 않았나 싶었고 그런 방향으로 지금 여러 갈래로 좀 연출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네, 네 번째 작품을 쓴 작가 김민주입니다. 저는 이 작품을 쓰면서 이제 연극을 혁명에 빗대어서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어요. 연극도 결국 여러 사람이 같이 만들지만 그 안에서 내가 만든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그리고 누군가의 이름을 지우고도 그 창작물이 동일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그런 질문을 담아봤습니다. 사실 혁명도 어떤 누군가의 것이라기보다는 모두의 것으로 이제 이야기가 되잖아요. 그거를 사실 대의를 위해서 주장하지도 않고요. 저는 연극 또한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공동 작업이기 때문에 모두가 하나의 작품을 위해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같이 임하는데 이제 제가 생각할 때 혁명과 조금 다르다고 생각되는 지점은 연극 같은 경우에는 누군가의 이름이 남게 되는 것 같다? 근데 그게 과연 옳을까? 그런 좀 고민들이 많이 담긴 작품입니다. 네. 그리고 등장인물은 체게바라 그리고 스타일리고요. 네. 조금의 유머를 섞어서 등장인물들을 만들어봤습니다. 네. 저도 처음 이제 이 작품의 어떤 관찰자라는 역할을 부여받고 그 여러분들께서 쓰신 글을 받아봤을 때 가장 놀라웠던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무엇보다 이름이 저는 너무 기억이 남아서 그래서 그 배우분들 두 분도 아마 이 배역을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혹시 그 이름에서부터 오는 어떤 파워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또 공교롭게도 성씨도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작가님께서 의도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두 배우분께서는 이 작품, 이 혁명을 다룬 이 작품을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시고 지금 연습을 이렇게 하고 계신지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네 번째 작품에서 배우로 참여하게 된 이승입니다. 제일 와닿는 지점은 그 스탈리와 체게바라가 제외를 했을 때 마지막에 이제 스탈리가 계속 그 체게바라를 모른다고 하면서 체게바라가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 뭐라고 나는 혁명가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지원서 내용들처럼 그 혁명 동기라든지 앞으로의 어떤 향후 방향성, 그리고 비전 같은 걸 제시해라 하고 이런 것들이 막 나오는데 그런 문구들이 인상 깊었던 게 어떤 지원서를 쓰던 오디션을 보던 뭐 대관을 하던 그런 내용들이 계속 보이잖아요. 저희가 그거를 그 과정들을 거쳐야 되니까 그래서 그 과정들이 잘 녹아있는 작품이었어서 되게 재밌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그 기웅이 형이랑은 또 배우로서 5년 만에 또 같이 하게 됐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도 되게 반갑기도 하고 그래서 그 연습실에서 아직 저희가 그 대본을 놓고 씬을 맞춰본 게 아니지만 그래도 많이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예, 체게바라 역을 맡은 최기입니다. 작가님이 쓰실 때 의도는 사실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저희는 정확하게 또 오디션이라는 걸 봐서 역할이 정해진 상태라서요. 오디션도 열심히 봤습니다. 공연 보러 오시면 오디션 영상 보실 수 있습니다. 옆에 기석 배우가 말한 것처럼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둘이서 같이 배우로 무대 위에서 만나게 된 게 저도 좀 감회가 좀 새롭더라고요. 이 작품을 연기하면서 그러니까 일단은 혁명이라는 틀을 씌워놔서 코믹한 요소로 받아들여질 수는 있는데 그게 결국에는 어떤 창작 활동을 해 나가는 우리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겠다. 혹은 내 마음에 있는 욕구, 혹은 내가 누군가한테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들이 어떻게 그 욕구들을 다뤄야 되지? 그것의 발현을 나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지? 뭐 이런 질문들을 좀 하게 되는 공연인 것 같아요. 어쨌든 그 인물이나 상황에 좀 집중해서 접근을 하려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네, 정말 중요한 단어인 것 같습니다. 믿지 않으면 사실 또 갈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많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제가 첫 번째 작품부터 네 번째 작품까지 어떤 연출가 작가님의 소개와 배우분들의 에피소드나 이런 것들을 함께 들어보았는데요. 이제 뭐 마무리를 한번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걸 하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좀 해봤는데 아무래도 이제 각자가 다 한 가지 포지션 이상을 경험을 하는 거다 보니까 여타 다른 작품보다 본인이 생각하는 어떤 관람 포인트 이 네 개의 작품을 어떻게 보면 어떻게 즐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 한마디씩 해주실 수 있으면 어떨까? 이건 재밌게 저쪽부터 할까요? 네, 그러면 저기 최기웅 배우님부터. 일단 뭐 요 네 번째 작품뿐만 아니라 전체 작품의 관람 포인트는 사실 저희가 저희끼리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관객이 어떤 태도로 우리를 바라봤으면 좋겠는지, 뭐 누군가는 저 사람이 연기를 잘한다 못한다, 혹은 뭐 연출이 어떻다, 뭐 이런 식의 판단을 하면서 보시는 분들 있을 거고, 그냥 와 지인 재밌다, 지인 나와서 좋다라는 어떤 관객 분들이 있을 거고. 그냥 이런 거 저런 거 없이 그냥 앉아서 그냥 쭉 감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이런 태도들을 좀 관객이 선택했으면 좋겠다라는 그걸 좀 적극적으로 선택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냥 흘러가는 대로가 아니라 어떤 관객의 의지로. 그래서 객석을 아마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가 평가 심사위원 하시는 어떤 관객 평가단석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그냥 관객을 위한 관람석이 하나 있습니다. 그 두 개를 굳이 나눈 이유는 방금 앞서 말씀드린 어떤 자신이 어떤 태도로 보겠다라는 걸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고 관람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맥락으로 그런 세팅을 좀 준비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오늘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제작 발표회를 하는 것처럼 끝나고 시상식이 있습니다. 저희 막공간 모든 게 끝나고 시상식을 할 건데 그 시상식 때 관객 평가단 분들의 투표로 아마 저희가 어떤 분야의 상들을 받게 될 텐데 도대체 어떻게 나누어서 상상할 수 있지? 판단할 수 있지? 어디까지는 연출이 잘했다, 어디까지는 배우가 잘했다, 이건 작이 좋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지? 이 질문들을 좀 관객하고 좀 적극적으로 나눠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석 배우님 네. 혹시 생각하시는 관람 포인트나? 네, 저희 무대에 저희 지금까지 해왔던 엘보가 해왔던 공연들의 소품들 그리고 대로보들이 등장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저희 공연을 보셨던 분들이라면 저게 언제쪽 공연 때 썼던 건데 나왔던 건데 하면서 뭔가 숨 그림 찾기 하듯이 그렇게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공연 같은 경우에는 저희 엘보 4인이 말을 정말 많이 하거든요. 단순히 대사로든 이렇게 말을 많이 한다는 게 아니라 하고 싶은 얘기가 뭐 배우로도 얘기하고 작가로도 얘기하고 연출로도 얘기를 하니까 이제 그런 점을 잘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공연들 같은 경우에 사실 배우나 작가의 얼굴을 관객과의 대화 말고는 보기가 힘들잖아요. 그렇지만 오늘 정하기 해야 되는 작가와 연출을 그 다음 장면에서 배우로든 다른 역할로든 보실 수 있습니다. 다 모든 장면에 다 개개인들이 녹아 들어가 있으니까요. 어떤 얘기를 하고 싶었을까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보시면은 더 재밌게 관람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앞에서 다들 주옥 같은 말씀들을 해주셔서 초신자 버프라는 게 있잖아요. 다들 초신자 버프를 지금 받아서 처음 하는 어떤 것들을 여러분께 공개하는 거니까 그게 참 저는 포인트인 것 같기도 하고 이번에 또 관찰로서 우리 정지수님이 또 참여를 해주시는데 관찰의 포인트가 또 어떻게 발현될지도 한번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제작 발표회라는 것 자체를 저희도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다 경험이 없으시고 보고 계시는 분들도 이게 지금 연극 어떤 현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실 그건 아니니까 여기 앞에 기자분들 좀 많이 오셨어요. 좀 이따 네. 질의응답도 할 거예요. 생소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아마 제가 이제 연습실에서 계속 관찰이라는 어떤 눈으로 보고 있는 이 작품 자체가 살짝 이런 어떤 생경함을 계속 가지고 가는 그런 느낌이 있지 않을까. 무언가 이렇게 익숙한 것들이 아닌 조금 살짝 동떨어져 있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걸 잘 볼 수 있는 그런 느낌의 어떤 작품들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저도 계속 기대를 하면서 연습실에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이제 기대를 가지고 오셔서 4일 동안이나 공연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편하신 시간에 오셔서 관람해 주시고 뭐 투표도 해주시고 그래서 어떤 결과가 있을지 또 함께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제작 뭐 와주세요 뭐 이런 거 한번 할까요? 편집돼요 다시. 그럼 어떻게 편집 좀 한번 잡고 갈까요? 오케이. 사실 이 네 번째 작품 같은 경우에는 두 분께서는 사실 배우 경험이 또
오랫동안 있으셔서 어떻게 보면 익숙한 포지션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에 반해 이제 연출과 작가는 거의 처음 그런 상황인데 이번 네 번째 작품도 연출과 작가분들 하시면서 어떠셨는지. 이제 연출을 할 때는 오히려 좀 열려 있었던 것 같아요. 앞에서 배우가 어떤 걸 하면은 그냥 저 배우를 보고 그러면은 이게 좋으니까 저렇게 해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또 유연하게 좀 받아들이게 됐는데 작가는 아주 다친 마음으로 보게 되더라고요. 아직 제대로 이제 장면의 연습이 시작이 안 돼서 아직은 정확히 잘 모르지만 이제 테이블 과정, 리딩 과정에서 이렇게 보면은 속에서 자꾸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 대사 아닌데 저 대사를 왜 저렇게 하지? 저 인물은 저런 인물이 아닌데 뭐 어떤 연출하다 왜 저렇게 하지? 저렇게 하면 내가 그렸던 그림이 이렇게 되는데 좀 얄팍해지는데 안 되는데 하면서 온갖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치만 뭐 이걸 다 얘기를 하진 않았죠. 왜냐면은 이제 제가 이제 배우를 할 때라든지 작업을 할 때 작가는 죽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저는 하는 편이거든요. 이제 그렇게 해야 좀 그래서 좀 자유로워지더라고요. 뭐 실제로 뭐 고전을 하게 되면은 이미 고인들이잖아요, 작가분들이. 좀 그렇게 좀 떨어뜨려 놓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도 작가로서 좀 그래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최대한 말을 아낀다든지 같은 연습실에 있을 때 좀 떨어져서 저는 다른 거를 하고 있다든지 좀 그렇게 하면서 좀 인내하게 됩니다. 작가를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인물들과 작품이 배우와는 달리 또 다른 측면으로 굉장히 소중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예, 이거는 굉장히 저도 처음 발견하는 지점인 것 같습니다. 예, 연출님은 어떠셨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가가 살아있으니까 살아있는 작가의 도움을 최대한 받으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연출이라는 걸 저도 처음 해보면서 가장 필요한 거는 그냥 믿음이구나. 좋은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믿음이 정말 중요한 거구나. 믿지 않으면 아무것도 진행할 수가 없구나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네. 그냥 의심하지 말자, 불신하지 말자, 믿고 내가 믿는 것도 맞다, 상대방이 믿는 것도 맞다. 우리는 서로가 잘하고 싶고 좋은 방향을 향해 가고 싶은 거다. 라는 믿음 하나만 가지고 열심히 만들어왔던 것 같고 작가 할 때는 혼자서 집에서 이것저것 작업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걸 그대로 지금 저는 그러고 있더라고요. 연출 작업도 집에서 그냥 이렇게 구상을 해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둘이 연기할 거고 그럼 작가가 또 살 거고 좋아 이렇게 하고 막상 연습실에 오면은 그게 또 백지화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은 그러니까 왜 이렇게 하는 거냐 물어보면 그도의 대답도 못 해주고 정말 어렵지만 믿으면서 하나하나 개척해 나가고 있습니다. 많이 보러 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지금 서로가 서로한테 마음껏 폐를 좀 끼치려고 좀 노력 중이에요. 폐 끼치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지금 여기 있는데 네, 정말 중요한 단어인 것 같습니다. 믿지 않으면 사실 또 갈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많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첫 번째 작품부터 네 번째 작품까지 어떤 연출가 작가님의 소개와 배우분들의 이제 에피소드나 이런 것들을 함께 들어보았는데요. 마무리를 한번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타 다른 작품보다 본인이 생각하는 관람 포인트 이 네 개의 작품을 어떻게 보면 어떻게 즐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재밌게 저쪽부터 할까요? 네, 그러면 저희 최기웅 배우님부터. 일단 뭐요네 번째 작품뿐만 아니라 전체 작품의 관람 포인트는 사실 저희가 저희끼리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관객이 어떤 태도로 우리를 바라봤으면 좋겠는지, 뭐 누군가는 저 사람이 연기를 잘한다 못한다 혹은 뭐 연출이 어떻다 뭐 이런 식의 판단을 하면서 보시는 분도 있을 거고 그냥 와 지인 재밌다 지인 나와서 좋다라는 어떤 관객 분들이 있을 거고
뭐 그냥 이런 거 저런 거 없이 그냥 앉아서 그냥 쭉 감상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이런 태도들을 좀 관객이 선택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리고 좀 적극적으로 선택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냥 흘러가는 대로가 아니라 어떤 관객의 의지로. 그래서 객석을 아마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가 평가 심사위원 하시는 어떤 관객 평가단석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그냥 관객을 위한 관람석이 하나 있습니다. 그 두 개를 굳이 나눈 이유는 방금 앞서 말씀드린 어떤 자신이 어떤 태도로 보겠다라는 걸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고 관람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맥락으로 그런 세팅을 좀 준비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오늘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제작 발표회를 하는 것처럼 끝나고 시상식이 있습니다. 저희 막공날 모든 게 끝나고 시상식을 할 건데 그 시상식 때 관객 평가단 분들의 투표로 아마 저희가 어떤 분야의 상들을 받게 될 텐데 도대체 어떻게 나누어서 상상할 수 있지? 판단할 수 있지? 어디까지는 연출이 잘했다, 어디까지는 배우가 잘했다, 이건 작이 좋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지? 이 질문들을 좀 관객하고 좀 적극적으로 나눠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 무대에 저희 지금까지 해왔던 엘보가 해왔던 공연들의 소품들 그리고 대로보들이 등장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저희 공연을 보셨던 분들이라면 저게 언제쪽 공연 때 썼던 건데 나왔던 건데 하면서 뭔가 숨은 그림 찾기 하듯이 뭔가 그렇게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공연 같은 경우에는 저희 엘보 4인이 말을 정말 많이 하거든요. 단순히 대사로든 이렇게 말을 많이 한다는 게 아니라 하고 싶은 얘기가 뭐 배우로도 얘기하고 작가로도 얘기하고 연출로도 얘기를 하니까 그런 점을 잘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공연들 같은 경우에 사실 배우나 작가의 얼굴을 관객과의 대화 말고는 보기가 힘들잖아요. 그렇지만 오늘 정하기 해야 되는 작가와 연출을 그 다음 장면에서 배우로든 다른 역할로든 보실 수 있습니다. 다 모든 장면에 다 개개인들이 녹아 들어가 있으니까요. 어떤 얘기를 하고 싶었을까?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보시면은 더 재밌게 관람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앞에서 다들 주옥 같은 말씀들을 해주셔서 초심자 버프라는 게 있잖아요. 다들 초심자 버프를 지금 받아서 처음 하는 어떤 것들을 여러분께 공개하는 거니까 그게 참 저는 포인트인 것 같기도 하고 이번에 또 관찰로서 우리 정진수님이 또 참여를 해주시는데 관찰의 포인트가 또 어떻게 발현될지도 한번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분들도 이게 지금 연극 어떤 현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실 그건 아니니까 여기 앞에 기자분들 좀 많이 오셨어요. 좀 이따 네. 질문답도 할 거예요. 생소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아마 제가 이제 연습실에서 계속 관찰이라는 어떤 눈으로 보고 있는 이 작품 자체가 살짝 이런 어떤 생경함을 계속 가지고 가는 그런 느낌이 있지 않을까. 무언가 이렇게 익숙한 것들이 아닌 조금 살짝 동떨어져 있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걸 잘 볼 수 있는 그런 느낌의 어떤 작품들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저도 계속 기대를 하면서 연습실에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이제 기대를 가지고 오셔서 그리고 4일 동안이나 공연이 진행되기 때문에 편하신 시간에 오셔서 관람해 주시고 투표도 해주시고 그래서 어떤 결과가 있을지 또 함께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제작 발표회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마지막으로 함께 오늘 정하기 해야